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부터 당장 부자처럼 보이는 모든 짓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슈퍼카 타는 부자, 명품으로 도배한 부자들. 사실 그들은 진짜 상위 1%가 던져놓은 가짜 미끼를 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금융자산만 10억 이상을 가진 진짜 부자 47만 명의 민낯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강남 아파트에 영끌할 때 그들은 조용히 등기부등본을 정리하고 있고, 모두가 코인은 끝났다며 고개를 저을 때 오히려 그들의 장부에는 비트코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단언컨대 당신이 알고 있는 부자의 공식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3,066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지금 어디로 흐르는지, 그 잔인하고도 짜릿한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47만 명이라는 숫자, 이들이 과연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숫자의 비밀이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불리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이번 2025 부자 보고서가 정의한 기준은 딱 하나, 금융자산 10억 원입니다. 부동산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돈만 10억이라는 뜻이죠. 대한민국 인구의 딱 0.92%입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만약 그렇게 느끼신다면 당신은 평생 부자의 구경꾼으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산 총액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3,066조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대한민국 경제의 온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의 냄새를 맡는 촉이 남다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냄새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부의 상징이었던 콘크리트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부자들의 자산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부자들은 땅이면 땅, 상가면 상가, 닥치는 대로 사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다주택자라는 타이틀을 부끄러워합니다. 세금 폭탄과 규제의 칼날을 피해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아주 잔인합니다. 지방과 외곽의 매물을 던지고 오직 서울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로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다이어트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그 막대한 현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그들이 부동산 대신 선택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영토였습니다. 삼성이 아니라 엔비디아를, 현대차가 아니라 애플을 담기 시작한 부자들의 속내. 그들이 국경을 넘어 돈을 보내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작년 한 해 부자들의 계좌를 가장 뜨겁게 달군 건 주식이었습니다. 부자 10명 중 4명이 주식으로 큰 수익을 봤는데,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니 공통적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 맞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시장의 변동성을 떠나 미국의 혁신에 올라팠습니다. 부자들은 반도체와 AI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인프라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단타를 치지 않습니다. 우량한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이 세상을 지배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자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주식으로 돈을 그렇게 벌었다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정상인데,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한 구석에는 아주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노란 돌덩이, 바로 금입니다. 부자 4명 중 3명은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웬 금이냐고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오직 금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외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투기라며 고개를 저었던 부자들이 올해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7배나 높였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철없는 젊은이들의 도박이 아니라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하나의 디지털 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극단적인 위험자산인 코인을 동시에 들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이것은 부자들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얼마나 불안하게 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지금 대폭락 혹은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양극단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부자들만의 필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아도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식 계좌에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혹시 좋은 종목이 보일 때마다 풀매수를 때리고 기도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시장이 좋아 보여도 자산의 20%는 반드시 현금으로 남겨둡니다. 워렌 버핏이 현금을 역대 최고치로 쌓아두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부자들에게 현금은 단순히 남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락장에서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던지는 우량주를 헐값에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비용이자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생명줄입니다. 그들은 대출을 무서워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의 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도박하는 것을 경멸합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그들은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억이 없는 우리는 이 부자들의 전략을 구경만 해야 할까요? 아니요, 부자의 꼴이라도 잡을 수 있는 치트키가 존재합니다. 부자들이 몇십억짜리 빌딩을 살 때 우리는 커피 한 잔 값으로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리츠와 조각 투자,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500 ETF. 이것은 단순히 소액 투자가 아니라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사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부자가 관심 갖는 종목 9개를 일일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그들이 모여있는 바구니 자체를 사버리는 거죠.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자의 투자법을 따라 하다 보니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 상위 1%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요. 그들은 직접 공부하고 직접 깨지면서 자신만의 투자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재테크는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며 태도의 싸움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도박은 결국 당신을 부자의 길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부자의 태도를 한 스푼만 섞어보세요. 2026년 이 보고서의 주인공이 당신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에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세금 절약의 은밀한 기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면 이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